알아두면 쓸모있는 기독교 교육 알쓸기교 다혜쌤입니다. 안녕! 오늘은 공과 공부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설교 시간보다 더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공과 공부 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슬프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공과 공부 시간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으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인드 세팅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 시간의 주인공은 너야! 라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과 시간은 네가 말하는 시간이야. 너가 너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이야. 네가 스스로 너의 적용점을 생각하는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6일 동안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설교 20분 30분 듣습니다. 근데 또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듣기에도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힘들어요. 이름도 무드셀라? 요셉? 이게 무슨 말이야? 한국말도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공과 시간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면 내가 설교를 들은 말씀을 내가 말하는 시간, 내가 주인공인 시간, 내가 스스로 주체적인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즐거워져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말을 해야 재밌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듣고만 있고 설교 20분 30분 들었는데 또 선생님이 말하는 가르침을 이렇게 20분 듣고 있으면 아이들이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 공부 시간은 아이들이 말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시간이고 아이들이 즐겁게 자신이 설교를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라고 마인드 세팅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는 공과를 진행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3단계로 공과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나 살았거든요. 6일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통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를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마음을 열면서 자기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장 재밌는 일은 뭐였어? 이번 일주일에 땡땡이의 굿뉴스는 뭐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분위기를 푸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막 땅굴 파가지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교사의 역할은 그 친구가 땅굴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좋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텐션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땡땡이가 성장했네. 그 일을 통해서 땡땡이가 뭘 더 배웠네. 진짜 좋은 경험이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일주일 동안 내가 이랬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마음에 좀 텐션을 올리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하는 일이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번 주 설교에 적용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적용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6일 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일요일에 띵 와가지고 우리 저번 주 적용점 이거였는데 했어? 이런 식으로 숙제 검사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 그러면 저번 시간에 설교 들은 거 생각해볼까? 뭐였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저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기억 못하면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죠.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땡땡이는 이거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해봤어? 분명히 잘 못했을 겁니다. 그럼 괜찮아. 이번 주에 잘하면 되지. 라고 말하시고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러한 시간을 1단계에 우선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사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는지, 아이들이 설교에 대해서 말할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는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자기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선생님들께서 잘 관찰을 하시고, 아, 이 정도 분위기가 풀렸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라고 딱 싶을 때, 그때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중요한 단계죠. 오늘의 본론 단계입니다. 도입이 있었고 본론이에요. 본론은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때 교사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제발 아무 공부도 해오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책 줄줄 보면서 읽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아이들에게도 다 티가 나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어저께 공부 하나도 안 해왔네, 우리 선생님 설교 잘 안 들었네, 우리 선생님 기도 잘 안 했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하시고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본인이 충분히 숙지하신 모습을 우선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우선 분위기를 풀고 그 상태에서 설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퀴즈를 내는 거죠. 얘들아, 오늘 이런 설교였는데 땡땡은 뭐였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공과 공부할 때 보통 이제 말로써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로써 소통을 할 때 우리 부끄럼쟁이들이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 잘 표현을 못하고 마음에 막 답이 다 있고 나는 적용점도 다 정했는데 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들을 글로 써보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자애들한테 우리 오늘 설교한 거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피카소가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상품이 걸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프로세스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셔라. 그래서 지루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각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시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사인 내가 설교가 잘 숙지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표현하든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되어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적용점을 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적용점이 없다? 그거는 날아가는 설교입니다. 슈르륵 그냥 날아가는, 내 삶에서 그냥 그 시간 들었지 근데 슈르륵 날아가는 설교예요. 여러분, 저번 주 일요일 설교 기억하세요? 아마 업로드 날짜가 금요일일 텐데 저번 주 일요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수요일 배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나신다면 제가 정말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억 못하는 경우가 거의 뭐 80%입니다. 뭐 슈르륵 이렇게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설교라는 인풋이 있었다면 이것을 교육적으로 아웃풋할 수 있는 적용점을 체크해 주셔야 아이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고 그때 이제 설교가 아이들의 삶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정하실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땡땡이가 저는 이제 매일 기도를 할 거예요 라고 적용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도할 건지까지 정해주시고 까먹지 않게 알림 설정까지 하자까지 해주시면 너무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그러면 매일 밤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이거를 까먹지 않게 알람 설정을 해놓고 제가 알람이 울리면 기도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삶에서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역할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아주셨다가 우리에게는 또 문명의 발달로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이제 수요일쯤에 딱 던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쌤은 요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렇게 이제 던져주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이거 잘하고 있어요? 숙제 검사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쌤도 이렇게 하고 있어. 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궁금해.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이제 남겨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용점을 정했다면
이제 학생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내가 이거를 잘 지키고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둘씩 서로 기도하게 해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끝내기 전에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 누가 아프시거나 가정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우리 이걸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해 주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공과 공부가 진행돼도 제가 보기에 완전 100점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사실 꿀팁은 아닌데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웬만하면요, 공과 공부할 때 아이들 입에 뭘 물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뭘 먹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웃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뭘 같이 먹어야 친해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사람은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진짜예요. 입이 열리고 뭔가 들어가야 이제 마음에서 뭔가 여유가 생기고 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졸린데 아침부터 와서 율동 한바탕 하고 설교 20분 이렇게 듣고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 오면 지금 코로나니까 다 같이 뭘 먹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 안으로 사탕 하나라도, 우리 당이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달콤해요? 달콤하면서 마음이 훅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 하나라도 준비해 주셔라. 저도 공과 공부 진행할 때 막 아이들이 엽떡 좋아해가지고 엽떡을 막 또 그렇게 먹고, 저는 떡볶이 떡을 안 먹거든요. 근데 엽떡을 또 많이 먹고요. 또 뭐 많이 먹었냐면 불닭볶음면을 많이 먹었어요. 저 근데 매운 거 못 먹어요. 근데 불닭볶음면도 막 사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냥 툴레 와가지고 책 펴! 이런 게 아니라 너네들을 위해서 사탕 하나라도 사왔어! 이러면 아이들이 아무리 철이 없고 어려도 다 느낄 것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게 하려면 입에 뭘 넣어주셔라. 같이 먹어라. 이 꿀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과 공부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과 공부 진행하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이미 훌륭한 교사분들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 공과 공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